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8월 2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체크 포인트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8월 25일자로 나온 이제 보도 기사를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9년 이후로 13년 만에 해외에서 원전 수주를 했다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40조인데 한수원이 담당하는 게 보시면 원전 사기와 관련된 80여 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따냈기 때문에 이제 함께할 회사들, 이 회사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공급 품목 이런 것들도 어떤 거 할 건지, 그리고 입찰을 받을 건데 그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소위 말하는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느냐 마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원전 관련주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팀 코리아 컨소시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누구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입니다. 이 두 개 기업이 이 한수원하고 이번에 이집트 쪽에서 따낸 원전, 여기에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개 기업이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을 가장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가스 터빈 관련해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이 엘다바 원전 시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것, 이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전기술은 매출 비중의 47%가 원자력, 그리고 원자로 설계 관련된 게 16%입니다. 절반 이상이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하겠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부한 설계 노하우, 그 다음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뭐 구분을 짓지는 않지만 사실 가장 큰 수혜주는 건설주입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주목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는 현대건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현대건설이 원래 초창기 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수혜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원전 건설 관련된 기본적인 뭐 인프라 관련돼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원전이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직 여러 건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셔라, 이런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첨언을 좀 드리자면 요거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 에너지원을 어떤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에너지를 조금 더 선호하고 더 관심을 두고 있고요. 원전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회의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이제 몇몇 애널리스트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이분이 하신 말이 저는 상당히 공감되기 때문에 같이 또 공유를 해봅니다. 이번에 원전 수주 3조 원 규모인데요. 해상풍력은 지금까지 15조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원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해상풍력도 나올 수 있는데 어디가 더 커질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3조 원 수주했는데요. 정부 무관심 속에서도
기업의 노력으로 15조 원을 지금까지 따냈습니다. 이거 순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능력만 가지고 지금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원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상당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안 쓰면 안 될 정도. 이 정도의 기술력, 능력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수주 소식을 우리가 찾아볼 때 원전이 많을 것이냐,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올 것이냐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 성장 산업,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우리가 성장을 한다 이런 가정을 하고 바라보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늘 여러분들은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보는 실질적인 인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언가 원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 산업을 볼 때 큰 틀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또 첨언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보시면 일단 되는데 제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LG 이노텍 지금 테슬라와 1조 원대 규모의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건 일단 공시 내용을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삼성전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 이노텍의 그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한 내용을 보시면 8월 25일 아마 이게 오전인 것 같습니다.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조회 공시 요구를 한 겁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18시까지 그러니까 장 끝나고 6시까지는 요와 관련돼서 답변을 좀 달라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에 대한 공시가 바로 장 끝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사는 현재 위 보도 관련 내용을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그래서 요게 결정되면은 그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또다시 재공시하겠다. 그래서 재공시 예정일이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또 공시할 겁니다. 확정된 게 있으면 그 전에 할 거고요. 만약에라도 확정이 안 됐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아마 공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 제가 삼성전기 공시 내용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오른쪽 공시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삼성전기가 8월 5일에 공시한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삼성전기 테슬라의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드에 대한 조회 공시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을 한 내용이고 똑같이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당사는 고객과 요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규모, 금액,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공시 일자가 언제냐? 9월 2일 날 다시 또 재공시할 거고 여기 보시면 관련 공시에서 벌써 6월 달부터 공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테슬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둘 다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 1조 원이 될지 5조 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금액도 얼추 비슷한 수준에서 맞을 것 같고요. 거래 규모, 금액, 기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을 한다. 계약 금액은 얼마. 막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은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공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두 개 기업 모두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습니다. 왜냐? 테슬라가 글로벌 탑 티어의 전기차 업체이면서 자율주행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에 걸맞는 부품을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검증 안 된 기업의 제품들을 납품받아가지고 탑재한다? 그러긴 어렵고요. 그렇다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데 굳이 중국의 업체들의 어떤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 금액으로 볼 때는 삼성전기가 메인 벤더가 되는 거고요. LG 이노텍이 서브 벤더, 듀얼 벤더 정책 쓰게 되면은 아마 7대 3, 뭐 많게는 6대 4, 뭐 요 정도 비율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나중에 LG 이노텍 제품이 더 좋다. 그럼 5대 5 역전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델 3에는 삼성전기 거를 놓고 모델 Y에는 뭐 LG 이노텍 걸 놓고 이렇게 모델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탑재되는 카메라라든지 차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결국 두 개 기업이 모두 납품할 것 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삼성전기, LG 이노텍 둘 다 제가 볼 땐 좋은 기업들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최근 실적이 약간 주춤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주춤한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다고 대형주들이 날아가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개 기업 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 투자를 이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일단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는 뭐냐면 8세대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가동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로 들어가느냐? 태블릿 PC나 노트북.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조금 면적이 이제 커진 이제 그런 IT 제품들에 들어가는 거고 삼성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이 8세대 OLED는 애플 쪽 대응을 위한 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대략 3조 원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8세대 OLED, 그다음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그리고 규모는 3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련 기업들 OLED 소재주나 장비주 분명히 봐야 되는데 8월 25일 소위 말하는 OLED 장비주들이 꽤 올랐어요. 한 6%대, 5%대 올랐는데 물론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때문에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시면은 특별히 오른 뉴스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종목별로는 이야기 나오는 게 없어요.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OLED 투자 이야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동반해서 올랐다. 그러면 어떤 장비주들이 있고 어떤 소재주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소재는 아주 심플합니다. 무조건 덕산 네오록스 보시면 돼요.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유기재료 중에서 레드 프라임, 레드 호스트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이 업체가 참 좋은 게 이 공급하는 소재가 초창기에 하나였다가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지만 소재의 국산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로스가 항상 삼성 쪽에 납품하게 되면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납품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해외 업체입니다. 뭐 듀포네라든지 뭐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해외 업체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로스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삼성 SDI 우리가 2차 전지 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매출의 20% 과거에 제일모직이 하던 유기재료 사업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녹색 계열 담당하고 있는 그린 호스트 이거를 주력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 두 개 업체이고요. 장비 업체는 필옵틱스나 AP 시스템. 일단 기본적으로 AP 시스템을 메인 종목으로 보십시오. 이 종목이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거나 많이 시세가 나와요. 삼성 쪽에 거의 100% 납품입니다. 따라서 AP 시스템 항상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옵틱스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 필옵틱스 그룹사를 꽤나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2차 전지 반도체까지 해서 필옵틱스의 이 광학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채택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필옵틱스의 이 광학 기술 때문에 삼성 그룹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이 세 개 기업 모두 다 필옵틱스하고 지금 어떤 거래선을 맺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필옵틱스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도 이 종목을 지금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비아트론 원익 IPS OLED의 열 처리 장비 공급 업체이고요. ICD 원익 IPS 식각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증착 장비가 OLED 공정 과정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 큰데요. 일본의 캐논 도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100% 독점입니다. 이 회사가 장비 안 넣어주면은 패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이거 장비 국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대형 OLED 패널 만들 때 증착 장비를 공급을 해요. 중소형은 레퍼런스만 있습니다. 연구 장비만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삼성 쪽이랑 거래한 공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비가 얼마나 발전했을지, 국산화가 되었을지, 대량 생산될지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선행 시스템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주가는 먼저 갈 수 있습니다. EST, J스택, 영우 DSP, 이오테크닉스. 근데 실제로 후공정 장비는 전공정 장비 들어가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4년 가동입니다. 그러면 장비는 언제 셋업될까요? 2023년부터 셋업되기 시작하면, 잘하면 지금 2022년 8월이니까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적어도 어느 기업의 장비를 쓸지는 결정돼야 됩니다. 발주는 내년 초에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구두라도 PO는 줘야 됩니다. 물품 구매서는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이 공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 중에서 한 개라도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씩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6일, 8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선선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좀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었으면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종목을 잘 고르시면은 시장 관계없이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시점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좀 많이 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